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TRS 방식의 의외의 관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세계적인 기업을 지배하는 CEO라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업의 확장을 결정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 결정이 시장을 흔들고 당신의 모든 선택이 세상의 관심을 끌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그에 따른 TRS 방식의 관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지분 인수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예상치 못한 복잡한 금융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은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의 지분을 인수했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이는 SK그룹이 반도체와 관련된 비즈니스 영업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있는 비밀은 더욱 복잡합니다. SK실트론은 사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글로벌 IT 기술을 쥐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SK그룹의 지배력 확대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닌 미래의 기술 주도권을 쥐려는 치밀한 계획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왜 최태원 회장은 이 복잡하고 불가사의한 방식인 TRS를 사용해 SK실트론의 지분을 인수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SK그룹과 그의 전략적 비전에서 어떤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TRS 방식은 단순한 금융 거래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TRS는 자산의 실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도 그 자산의 수익이나 손실을 교환하는 계약입니다. 즉, 기업이나 투자자가 자산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거나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그 자체로는 매우 매력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서도 자산의 실질적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이 방식에 눈을 돌린 이유는 단순히 금융적 유연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TRS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리스크 분담입니다. 자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최태원 회장은 SK실트론의 지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속에서 이러한 방식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TRS 계약을 통해 실제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면 기업은 시장의 변동성에 훨씬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있어 단순히 자산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리스크를 관리하고 유연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시사합니다. TRS 방식은 또한 금융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자산 인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의 세계에서는 매우 혁신적인 방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의 지분을 TRS 방식으로 인수한 것은 단순히 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금융시장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TRS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최태원 회장은 시장에서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고급 금융 기법을 채택하지 못하는 가운데 SK그룹은 그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새로운 금융 모델을 채택하며 그로 인한 이점을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적인 거래에 그치지 않고 SK그룹의 전략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TRS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이고도 과감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래의 진짜 핵심은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요구하는 산업입니다. TRS 방식은 최대원 회장이 SK 실트론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업의 기술적, 재정적 자유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이 방식은 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추구하는 SK그룹의 혁신적 접근을 상징합니다. 자산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그 수익을 확보하는 TRS 방식은 향후 SK그룹이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최대원 회장이 TRS 방식으로 SK 실트론의 지분을 인수한 것은 그저 하나의 금융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업 전략의 시작, 금융과 기술의 결합을 시도한 파격적인 결정이었고 그 선택이 향후 SK그룹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주요 지분을 인수할 때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TRS 방식에서는 자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전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원 회장이 SK 실트론의 지분 인수를 TRS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이 거래가 단순한 자산 인수가 아니라 매우 치밀한 금융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최대원 회장이 왜 TRS 방식으로 SK 실트론의 지분을 인수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세금 회피나 자산 분산 등의 이유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방식이 SK그룹의 미래 계획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TRS 방식을 통해 최대원 회장은 SK 실트론의 수익을 사실상 가져가지만 동시에 자산 소유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SK그룹의 재정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대원 회장은 이렇게 복잡한 금융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재정적 고려를 넘어서 SK그룹의 장기적인 비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TRS 방식은 고도의 금융 기술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SK그룹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실리콘 웨이퍼 시장에서의 경쟁 위를 유지하면서도 기업 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또한 외부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하거나 특정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TRS 방식을 활용하면 자산의 실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래에서 드러나는 패턴은 단순히 SK그룹의 일회성 전략에 그치지 않습니다. TRS 방식은 사실 금융시장에서 기업들이 자산의 소유권을 정확히 나타내지 않고도 그 자산의 수익을 챙길 수 있게 해주는 전략으로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SK그룹의 이번 전략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따라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기업들이 자산 운용 방식에 있어 기존의 틀을 깨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원 회장의 SK 실트론 지분 인수와 TRS 방식의 결합은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거래는 SK그룹의 금융 전략,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산업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거래는 앞으로의 금융시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최대원 회장은 이제 단순한 기업의 CEO가 아니라 금융 세계의 비밀을 들여다보는 마스터 플랜을 가진 전략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래가 가져올 후폭풍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최대원 회장이 이 방식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SK그룹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기업 전략에 그치지 않고 현대 금융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최대원 회장이 SK 실트론의 지분을 TRS 방식으로 인수한 사실이 공개되자 언론과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금융 전략에 대한 반응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이게 정말 가능한가? 하는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반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금융혁명이라면 우리는 그 혁명이 첫 페이지를 목격하는 것인가? 한 경제 전문 기자는 이 거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TRS 방식을 통한 자산 인수는 전통적인 기업 인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혁신적 접근이지만 그만큼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위험한 도박이라고 묘사하며 금융 리스크가 무시될 수 없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TRS 방식이 사실상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수익을 실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있는 잠재적 리스크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최대원 회장은 미래를 읽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몇몇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를 최대원 회장이 SK그룹의 장기적 비전을 위해 선택한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TRS 방식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시각에서 보았을 때 최대원 회장은 금융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SK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거래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정치 전문 매체에서는 이번 SK실트론의 지분 인수와 TRS 방식을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거래로 해석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SK그룹의 지배구조가 변화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전략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TRS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소유권 없이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리스크를 회피하면서도 금융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도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SK그룹이 이제 세계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주체라는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금융권과 기업 커뮤니티에서는 이 거래가 SK그룹을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SK그룹이 TRS 방식을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글로벌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SK그룹은 이제 금융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이목을 끌었던 반응은 바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의견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 거래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존의 금융거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기 때문에 언론은 최대원 회장의 결정이 정말 신의 한 수일까 아니면 과감한 실수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언론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 거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최대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TRS 방식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충격과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에 대한 깊은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거래는 단순한 기업 인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융시장과 언론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